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화끈한 제목의 뉴스 보셨죠? 제가 이거 분석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와, 미국이 중국에게, 이것도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미 의회에서, 그것도 여야가 합심해서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군사적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군사적 경고를 합니다. 감히 도전할 생각하지 마,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미국이 앞으로 이 의원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해 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자, 미국 합참의장, 전 합참의장인데 마틴 댐시 합참의장, 이 경고 기억하십니까? 이게 뻥이다, 아니다, 진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2014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호주에서 이제 브리즈번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 그래요. 야, 태평양 넓으니까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나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덕담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은 못이 딱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합참의장이 잠깐 해가지고, 우리 미 합중국을 상대하고 싶냐? 너는 우리의 10개 핵 항모 전단 막을 수 있나? 너는 우리의 스텔스 핵폭격기 20대를 막을 수 있나? 너는 우리의 네이비실 팀 6를 막을 수 있나? 너는 우리의 7,000개 핵 탄두를 막을 수 있나? 너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나? 너희 대답이 노라면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그리고 만약 신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우리 친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은 당시 그 회의장에 이 댐시 의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선전전, 심리전 하려고 나온 소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신의균 국방TV 이 초창기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전략 쫙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우리가 신보다 더 세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죠. 이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어떤 위상이 흔들리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홍콩, 대만 이런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 문제, 코로나19 문제 이런 걸로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진짜 한번 밟아주겠다. 지금 이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중국의 도발입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겠다고? 중국몽이죠. 이 중국몽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중국 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적 통합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소수민족 이렇게 해서 다 분열이 되고 심리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막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국가적 통합을 해서 엉뚱한 소리 안 나오게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해서 인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화하겠다. 국가 현대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겠다. 그래서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건데, 이 초강대국의 목표 연도는 2049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건국일인 2049년, 그 2049년의 10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1949년의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G2라고 하면서 미국 우위에 있는 G2, 이제 상대적 우위에 있는 G2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49년이 되면은 중국이 역전한 이런 상태의 G2, 아니면 미국 떨어지고 오직 중국만 있는 이 초강대국이 되겠다라는 게 중국몽이에요. 덩샤오핑이 그랬다고 하죠. 앞으로 향후 100년간 미국에게 덤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100년 안 됐는데 지금 이러네요. 그리고 진주만 폭격을 반대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결국 폭격하고 나서 우리는 안 된다, 지금 빨리 휴전 협정하려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비참한 종말을 구했죠. 미국에게 덤비면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런 와중에 미국 상원이 중국을 겨냥한 초당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와, 국회의원들이, 상원의원들이, 야, 중국 너 이길 수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펜스 뉴스가
현지시각 5월 29일 보도를 했는데요.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28일 현지시각 초당적 대중 압박을 위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발표했다. 상원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이너프 의원 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국 안보 전문지 War on the Rock에 기고한 태평양 억지 구상 인도 태평양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두 의원은 미국의 억지 정책은 단순하다. 적들에게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의 명언인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인용해 중국의 초강경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건 뭐냐? 이 상원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이너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인 잭 리드 의원 이 두 명이 공동 기고문을 냈다 이거예요. 공동 기고문 무슨 뭐 논문 이런 게 아니고 공동 기고문을 냈는데 이 공동 기고문에 쫙 중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랬잖아. 중국 니네들 들어봐.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시도도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해서 우리 미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쫙 이야기를 전달한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내년도 회계연도에 들어가는 국방수권법에 이것을 정리해서 넣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2021 회계연도죠. 2021 회계연도 같으면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한 넉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법안 정리 다 돼 있겠죠.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 이런 국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합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미국의 이 정치권의 초당적 태평양 억지 구상 어떤 내용이 담겼냐. 그래서 그 원문을 쭉 분석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압도적인 군사력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 이제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이 아주 뭐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감히 이 정도 하면 추월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더 그냥 달려버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에서의 우방국들은 미국에 의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후반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군사적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뭐 우리 해구산 씌워주겠나? 미국한테 해주면 뭐 미국 요즘 전쟁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 뭐 해주겠나? 어떻게 돼? 우리 자주국방 해야 돼? 아니면 뭐 중국한테 붙어야 돼? 지금 이런 갈등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필요하면 행동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행동하려면은 전력이 행동할 수 있는 전력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싸워서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중국의 도전을 억제, 격파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산 대응 태세를 구비하는 건데 영내 추가 미군기지 확보 그리고 독립된 군수보급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서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진출해 있는 군사기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런 것들 더 많이 만들자. 미군 파병 군사기지를 더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지금은 뭐 거의 괌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급하는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군수기지를 만들자. 왜? 괌이 타격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다 해놓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내 미군기지의 대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자. 이 군수기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사일 날라와서 박살나면 안 되니까 이 그 해당 파병되어 있는 이 미군 기지들을 MD 시스템을 확실하게 더 강화시키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육상 기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자. INF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이제 파기했으니까 우리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육상 기반 이 동맹국들에게 육상 기반의 지대지 미사일들 다량으로 설치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중국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하고 자원을 집중 투입하자라는 게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의 공동 계획인 겁니다. 이제 이 회계연도 10월 1일부터니까 당연히 뭐 좀 있으면 법안 나와서 이제 사인 들어가는 것이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평양 억지 구상의 1번 미군 기지 추가 확보 그리고 독립 군수 체계 이 구축을 뭐 알기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태평양 지역, 특히 이제 이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 기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에 미국의 이제 육해공 통합 기지가 있죠. 육해공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해군은 뭐 거의 뭐 연락반 비슷하게 와 있지만 어쨌든 해군도 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해공군 위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괌은 육해공 완전히 종합 통합 기지죠. 싱가포르에 지금 창의 기지를 해공군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호주 뭐 다윈을 비롯해서 호주 북부에 해공군 해병대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종합 기지가 있죠. 그리고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통합 기지가 있죠. 이 기지들과 함께 더 많은 기지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있는 기지들 외에도 그 한국과 일본에 더 추가 기지를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외관 기지, 외관 같은데 지금 미군 군수 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확대한 어떤 또 다른 임무도 준 이런 기지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중간 지역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바로 이제는 상대가 중국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련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일본, 괌, 하와이 여기에 집중을 했었죠. 이제는 상대가 중국이니까 싱가포르와 호주를 이제 추가해서 지금 기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와 호주는 중국에서 조금 멉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중국하고 더 가까운 곳에 기지가 있으면 좋죠. 그게 바로 대만, 필리핀, 베트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나라들하고 뭐 필리핀 동맹국입니다만은 베트남과 대만은 동맹국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이베이법 이런 거 지금 미국에서 가동하면서 국제사회를 편입시켜 주겠다. 그리고 국제 레짐에 넣어 주겠다. 그리고 군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겠다. 그것을 미국과 데이터 링크를 하겠다. 이런 거 지금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링크가 뭡니까? 동맹국 아니면 데이터 링크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만과의 동맹, 군사 동맹을 추진해서 대만에 혹시 미군 기지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베트남에 미군 기지 들어서면 정말 중국은 진짜 뜨끈뜨끈하죠. 왜냐?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지상군,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국가가 베트남 아닙니까? 지금 그 어느 나라도,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나라도 지상군을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가장 가깝지만 중간에 북한이라는 이 완충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 주한미군 지상군들이 중국에 바로 들어갈 수 없죠. 베트남은 물론 베이징하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만은 어쨌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미군 기지가 들어간다. 와, 중국은 진짜 큰일 난다 생각하겠죠. 필리핀에 다시 미군 기지, 특히 그 중에서도 미 해군 기지가 들어가면 뭐 과거에 이제 수백 개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들어가면 남중국해 여기 진짜 바둑판 중에서 제일 좋은데 그냥 바둑알 하나 딱 놓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미국이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영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인데 한국 제가 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일본 그리고 주일 미군은 미일연합 BMD 탄도탄 요격 시스템 지휘소를 완벽하게 구축해 놨어요. 그리고 육상 MD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 팩3. 미군의 자산이 탐지한 것을 일본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고, 일본 자산으로 탐지한 것을 미군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고, 완전히 지금 한 몸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MD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 괌 미군 기지에 사드, 팩3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라 하버 해군 기지에 이지스함도 잔뜩 있으니까 해상 MD 운용 중에 있죠. 그리고 대만은 팩3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 링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대만의 SM3 이런 것들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한국에도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있고, 한국도 앞으로 이제 뭐 M셈, L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만드는 MD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같은 정부 내에 있으면서 동맹국이고 연합군이면서 미사일 방어를 따로 전투를 해요. 미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그 정보를 한국 미사일에 링크를 해서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레이더로 탐지한 것을 미군 미사일로 요격할 수가 없어요. 한국 따로 미국 따로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희망이 있다면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빨리 미국하고 연동시켜서 하나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왜? 이건 뭐 자존심 이거 할 게 아니다 이거죠. 왜? 북한의 위협이 정말 현실화됐으니까.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MD에 편입된다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미 사조 일으키고 한 그 시절 하고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정말 국민들 큰 결심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 미국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 기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 배치. 이거 이제 CBO, 그러니까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미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이런 지역 쭉 해가지고 여기 지금 캡처한 겁니다. CBO에 있는 거, 이 보고서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지대지 미사일 배치하자. 지대지 미사일 MMRM 앞으로 만드는 그 중거리 2000km짜리 지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지대지 미사일 배치하자 여기에. 그러면 중국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또 PRSM 해병대가 쓰는 단거리 700km짜리 미사일 배치하자. 그리고 SM6 배치하자.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LRASM 지대함 미사일 배치하자. 스텔스. 그러면 중국 군함들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대지 버전으로 제즘 ER 배치하자. 제즘 사정거리 970km짜리 스텔스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그거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미 의회 조사국 CBO가 이렇게 밝혔어요. 아마 저는 이게 좀 유치전이 되지 않을까. 미국,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해야 된다. 왜? 이걸 가져간다면 정말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 지위 확보할 것이고 그 대우를 받을 것이고 예우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 군사 무기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말이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거 지대지 무기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거 저는 유치전을 해야 된다. 올림픽보다 전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외교의 기본은 원교 근공 아닙니까? 한국. 자,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됩니다. 이기는 편 어디 편이겠습니까? 자, 지금 미국 뒤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전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선진국들, 그리고 그 선진국을 희망하는 나라들, 또 선진국은 안 되더라도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여기 서 있죠. 중국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 있죠, 북한. 그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가 지금 보이는데 설마 그분 아니겠죠? 부디 그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정말 뜨끔한 경고를 미국에게 했습니다. 우리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